네,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앞서 짚어주신 대로 상승불을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2,100개 종목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1,800개 종목은 상승 쪽의 방향을 틀고 있죠. 테마성으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게 잡히고 있어서 지켜볼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FMC전에 단기적으로 그냥 순환매 성격의 움직임일지 아니면 연속성을 띨지 지금부터 이분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교보증권의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과 먼저 시장의 분위기 머니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요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가 조금 핑퐁핑퐁의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제는 5% 정도 빠졌던 LG엔솔 등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 전기 전자 쪽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 1% 이상 밀려나고 있네요. 삼성물산, 대한항공 등의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종목들 일단 차장님 쪽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는 건 반가우나 네. 이들의 상승 탄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그러게요. 점은 또 연속성을 의심하게 네. 만드네요. 자, 코스닥 쪽 분위기 살짝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어제 많이 빠졌던 만큼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BH 등의 종목인데 애플 밤사이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들 분위기 괜찮고요. 여기 덕산 네오룩스가 한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OLED 쪽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자기기의 전력 효율성을 좀 올리려면 OLED 패널 탑재가 늘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OLED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슈들 담아서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오늘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사실 자율주행 쪽 종목들이 꽤나 좋은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괜찮게 보시나요? 네, 자율주행은 당연히 괜찮게 볼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친환경 차로의 가속화되는 흐름들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점점 더 그 기술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자율주행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상용화가 어느 정도들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이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차량의 정체라던가 사고, 인간이 조작했을 때 사고의 확률이 기계가 했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졸음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율주행은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유망한 미래의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좀 제일 괜찮게 보시는 종목이 뭘까요? 사실 뭐 모듈도 있고요. 센서 쪽도 있고요. 네. 좀 선택지가 어렵다는 느낌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보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적이 지금 아마 화면에서는 제가 자료가 따로 나가지는 않을 텐데요. 네.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레퍼런스가 좋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쪽에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결국에는 이런 VR, AR 쪽이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구현되는 시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휴대폰의 결합되면서 결국은 인증을 받은 업체들로 이런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마존 알렉사 쪽으로도 이제 SI 인증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콘 AI라고 있는데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과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여러 가지 도심 항공 교통 이런 미래형 모빌리티들이 나타날 때 그런 쪽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이런 레퍼런스를 지닌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로 좀 압축해 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OLED 소재도 볼게요. 사실 OLED 쪽 종목들이 꽤나 오랜 시간 부침을 겪었었다가 최근 들어 조금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OLED 하면 소재를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비교적 강한데 이쪽 사도 돼요? 글쎄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네. 굉장히 예뻐요. 121선에서 횡보하다가 일단 오늘은 완벽하게 좀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반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관의 매수 동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데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걸리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지분 매도가 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인 기관의 차익 실현이 또 나올 때에는 빠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면들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친환경 또 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알리 100에 가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력 소모가 적은 기존의 LCD나 이런 쪽보다는 OLED 쪽이 많이 사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반대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이 좋은 건 아니다.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24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24년 상반기에는 애플 쪽에서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패드가 2종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IT용으로 8.5세대 OLED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상 업황이 지금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같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관 쪽에서 수급으로 끌어올린 부분 외에 외국인들은 지분을 같이 늘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은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유자 분이시거나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붙어주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잔금 해제 시간을 이 시각 이 사용관 차장님께서 같이 합류를 해주셨는데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그 첫 시간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열어보도록 하죠. 비밀을 파헤쳐볼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긍정의 시그널 어떤 포인트인지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볼게요. 반도체 관련한 업황을 두고 있는 업체지만 또 요즘에는 태양광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강세가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은 약보합 진행이 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인트 잡아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태양광 소재 쪽의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18.5%인데 그래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워낙에 본업이었던 LED 소재 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3위로 밀렸죠. 매출 비중에서 18% 정도 되고요. 1위는 여전히 반도체 소재가 57%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업체가 왜 소개가 될까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겠죠. 이쪽이 이제 아까 5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보면은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0%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업황이 안 좋다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은 실적들,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는지 우린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국내 유일의 TMA라고 해요. 알루미늄의 유기금속 화합물 제조 기술인데 이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개발을 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3개만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이게 4번째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구체입니다.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일괄 공정 체계가 갖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금속막 같은 제조하는 것들을 위해서 CVD라던가 ALD 같은 화학 증착 공정들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ALD 쪽의 증착 공정은 굉장히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술 장벽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적인 해자라고 하죠. 쉽게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업황이 좋지 않은 LED 부분, 아까 3위까지 매출 비중이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인 것은 이런 LED 쪽의 캐파를 태양광이라던가 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수요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런 쪽의 캐파가 부족한데 이걸 신규로 증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LED 라인을 가져와서
사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본업과 최근에 조금 크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포인트도 아마 그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박 수요. 이 알루미늄 박 수요가 사실 전기차 쪽에서도 늘어나고 태양광 쪽에서도 고성능 부분의 제품에 대한 맞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안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파일을 키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자체가 굉장히 급증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 위기를 전체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인식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고성능 PERC라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계 태양전지에 지금 주류로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전 세계 제조사의 80%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방막 소재 시장에서 특히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업황 자체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일단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텐덤 셀 쪽으로의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태양 전지 셀 위에다가 페브로스카이트라고 해서 약간 화학 시간이 됐네요. 이런 좀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방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TMA 기반으로 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태양광 쪽에서도 톡톡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 키워드 열어보니까 정말 화학시간 느낌이 또 확 납니다. 맞습니다. 탄탈럼 수입 금지. 탄탈럼이 또 뭐예요? 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네. 휘토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나면은 휘토류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네. 올랐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과 이제 조금 관련이 있는 이런 쪽인데요. 이게 완전히 테마성의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탄탈럼이라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비우호 국가에 대해서 탄탈럼 수입의 금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미국의 비우호적인 국가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탄탈럼 고체의 전구체를 4종 정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을 해놓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휘토류 금속과 마찬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라던가 태양광 이런 쪽들로 소재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원소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들에서 합세해서 정말로 중국을 좀 약간 어떤 죽이기 개념 이런 것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는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 의존도를 줄여나가라. 라는 부분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기술을 미리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 주신 포인트들을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수급 열어보니까요. 9월 들어서 외국인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지금 6,420원권 지나갑니다. 목표 라인 어떻게 잡고 접근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꺾이는 과정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낮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태양광 업황 좋게 보는 가운데 본업인 반도체 소재 쪽도 분기마다 계속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매수 타점을 현재가 부근에서 한 21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6,0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 고점을 넘어서는 8,800원, 사실 9,000원 보고 있는데 살짝 밑으로 잡았어요. 9,000원 부근에 8,8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첫 번째 종목으로 잡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속도 내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환율 효과와 미래 모빌리티. 사실 뭐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소건, 자율주행이건 얘기만 나오면 다 현대차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뭐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점유율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네, 요즘. 글쎄요. 일단은 전기차 부문에서 북미에서 2위를 했다.
라는 것들은 GM의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10% 점유율을 또 넘겼습니다. 그만큼 다 미국과 영국 이런 쪽들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들에서 우리 현대차, 기아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런 쪽들로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동급의 어떤 포드나 이런 쪽의 차량 가격이 우리보다 낮아진다라는 기후도 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기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고 현지에서 어떤 생산 시설의 전환이라던가 부품 단위로 수출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최대한 빠르게 조지아 공장을 2024년까지 완공을 시키면서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위상은 예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많이들 지금 얘기하시는 환율 효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10% 정도 올라가면 마진이 3.3%포인트 개선된다 뭐 이러면서 네. 환율 효과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조금 방어를 해주는 많이 종목이거든요. 해줬죠. 네. 환율 효과로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봐야 될지 궁금해요. 글쎄요. 그때보다는 환율 레벨이 또 더 높아졌죠. 맞아요. 네,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연준에서 연속적으로 물론 이제 100bp 인상이 이번에는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18%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75bp를 올리는 것이 이제 한 81% 정도 확률로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5bp 이상은 올릴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400원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환율이 쉽게 꺾일 거냐에 대해서도 역시나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그 매출액 부분에서 2.5조의 반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환율 효과로 반영된 게 얼마냐? 2조 1,0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80%가 넘는 수준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네. 거기다 나머지는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딜러들에게 지급했었던 인센티브도 같이 감소가 했던 거죠. 근데 그 레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위상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차량 선택은 더 할 텐데 여기에서 환율까지 더 부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하반기 이후의 실적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까지 들어볼게요. 워낙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미래형 모빌리티 오늘 시장에서는 꽤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맞아요. 현대차는 여기에서 살짝 지금 주가로만 보면 배제가 네. 돼 있어요. 근데 워낙에 뭐 견조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의 살짝 음봉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중장기적인 정부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민간의 어떤 공공협조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큰 분야들로 보면 자율주행,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도시망공교통이라고 해서 UAM, 거기다가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쪽들인데 이런 분야들을 전부 다 현대차에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인 거죠. 거기다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가량의 또 인수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더 이상 현대차가 예전에 단순 모빌리티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업 자체의 밸류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목표 라인만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현대차 매수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정고점 부근 윗꼬리 무시하고 2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24만 5천 원 정도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라던가 기관 차익 실현 보시면서 일부 차익 실현 후에 재적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5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현대차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잠금 해제 해봤습니다. 앞으로 추이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